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단일화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후보다.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알고 싶지 않기도 하고 반문재인 말고는 저렇게 뭉치는 게 무슨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본인 말씀은 완주하려고 단일화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다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는 상태이고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분들 쭉 만나서 말씀 들어보는데 100에서 99명은 단일화 관심 없다고 하셔서 이 정도면 진심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국민 여론 방식으로 단일화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안철수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와의 표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칠 때 그 8% 중에 과연 얼마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돌아설 거냐. 3% 정도는 이재명 후보로 갈 만한 표가 있다고 봐요. 2에서 3%는. 네네. 그리고 한 1에서 2% 정도는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 기껏해야 1, 2%더 늘어나는 효과예요. 그걸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단일화 한다고 치더라도 뭐 양보 안 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를 한번 보시면 유선전화 비율을 10%를 넣을 거냐 5%를 넣을 거냐를 가지고도 싸웠어요. 그만큼 복잡해지는데 대선이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또 뭐가 걸려요. 그랬을 때 단일화는 의미가 없죠.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하는 단일화는 안 하실 것 같은 움직임이고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약체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 뒤로는 안철수 이분이 보니까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건 윤석열 후보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은 그런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딱 보면 이러나 저러나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선거엔 상당한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또 없죠. 네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본인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분의 어떤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향후에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깔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완주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이 한 6, 7% 나왔다. 그러면은 이분은요 2012년에 처음 나와서 원서를 안 내요. 그리고 재수를 합니다. 5년 있다가. 근데 3등하고 21% 얻었어요. 5년 또 재수했는데 이번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지지율에 5년 전 지지율에. 그러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방송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연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열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고 그 경우엔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선거를 완주하고 연합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나의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이러저러한 뭐 평가들 있지만 이재명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르게 하는 것은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각지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싸웠던 다른 분들을 잘 모시고 와서 정치를 펼치는 것이 국가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외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지난주에 많은 선대위 관계자들이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만났다가 바로 시차를 거의 안 두고 안철수 후보까지 만났다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안 단일화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아예 그냥 선언을 했잖아요. 일요일 날. 자기는 정권 교체와 구체제 종식을 위해서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게 됐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부산에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운동 시작하시면서 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예.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본인이 이 생각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뜻은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또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한 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 그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 국민과 나라에 바람직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5년 전에 입장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대선 22일 남겨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권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어떻게 좀 이렇게 앞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죠. 평소에 격차를 벌려놓고 단일화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네.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가 만들어졌으니 민주당은 이런 수를 던지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아까 완주 얘기하셨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게 완주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할지를 정말로 이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후보끼리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사비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사비를 당에 빌려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돈이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갚아주는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이것이 전 또 단일화 하나의 변호수가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전국 선거를 안철수 후보 정도로 하겠다면은 웬만한 데는 다 사무실 하나씩 있어야 될 거고 네네. 선거사무소가 그다음에 유세차 하나라도 군 단위에 뭐 한두 개는 돌려야 될 거고 선거 공보물을 발송해야 돼요. 그 네네. 우편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전국 그렇죠. 가가오에 네. 다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최소한 150억은 든다고 봐요. 네. 그럼 대충 200억 든다고 하면은 어우 그거를 저희 보고 단일화하는 대신에 그걸 해준다고 조건을 건다. 어우 그거는 개인이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시작을 말아야죠. 네. 근데 이미 개신했잖아요. 이것도 단일화 과정에서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이제 예측하고 좀 넘어갑시다. 이제 요 단일화 이슈 요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후보 등록은 다 하셨어요. 음.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인쇄 날이 28일인데 네, 그 전까지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사퇴라는 글자는 거기 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만약에 사퇴한다. 투표하러 가신 투표장에 방이 붙어요. 기호 몇 번 무슨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사퇴, 예,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인쇄 날 28일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네. 이번 주말 정도에 두 분이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주말 정도에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 이번 주 안에 되면 이번 주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를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해주면 단일화의 효과는 떨어지고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도로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단일화 여러 차례 제가 안철수 후보 하는 게 봤는데 딱 깔끔하게 떨어진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 10년 지내다 보시니까 단일화의 최고 전문가가 돼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윤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판을 짓는다는 개념은 윤석열 후보가 단판을 지으면서 당신이 후보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단판을 짓는다면 어쨌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후보에 대한 건 결론이 나는 거죠. 단판이라는 거는요. 윤석열 후보가 아직 안철수 후보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는 이러저러한 내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이 문제를 한 방에 쾌도난방처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대화를 해보겠지만 아마 자리에 앉으면 그럴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제가 드린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론조사로 하시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걸 뭐. 그럼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으면서 부하가 치밀어서 누가 나한테 여기 가라 그랬어. 이렇게 됩니다. 예, 안 봐도 보여지는 비디오인데요. 이상하게 두 분이 만나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후보가 기존 여의도 문법을 잘 모르시고 그거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의외로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네. 그거야말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정치력이니까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